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김만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트렌드 오브 에코 프렌십 하이드로겐십 테크놀로지 앤드 하이드로겐 이코노미 플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일부 상당히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하이드로겐 관련된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 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조망이라 할까, 예측이라 할까,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Alternative Fuel for Maritime Application, Key Technology of Hydrogen Ship, 그 다음에 Hydrogen Economy Plan of Korea in Korea입니다. conclusion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IMO 레귤레이션 이야기인데, 방금 조금 전에 KR의 송강현 발제자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의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IMO 레귤레이션이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강제사항이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IMO Alternative Fuel 심포지움이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향후에 얼터너티브 퓨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소, 그 다음에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바이오 퓨얼 이런 것 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연료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저간에는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2 에미션이 획기적으로 리덕션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각국에서 이미 이런 얼터너티브 퓨얼에 대한 스터디 내지는 선박 건조 내지는 실증,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좌측에 보는 노르웨이, 프랑스의 프래그십, 그 다음에 덴마크의 머스크의 바이오 퓨얼을 써야 되는 것, 미국의 하이드로겐 퓨얼하고 바이오 퓨얼, 그 다음에 일본의 암모니아 퓨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난 LNG 시대를 맞아서 방금 이야기한 모든 연료를 이용한 산업계에 적응할 수 있는 매니팩처링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연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바이오퓨얼은 사실은 HVO라든지 FAME 방식으로 퓨얼화 되는데, 사실은 퓨얼 서플라이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고, 그다음 밑에 있는 메탄올의 경우에는 스토리지가 상온에서나 대기압 상태에서도 이렇게 스토리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생산 과정에 포실 퓨얼 컨섬션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온도, 그 다음에 덴서티도 높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고 완벽하게 제로 에미션이 되지만은 아시다시피 시리어스리 톡식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LNG는 지금 중간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에미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체 연료들이 각각 또 사용될 수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축약하면은 수소를 다 추출하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내외형 기관에서 쓰이고, 또 이것을 추출해서 수소 연료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스터디 내지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겐 ship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용이거나 혹은 실증용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일 좌측에 독일의 그 함부르크에 있는 호수에 적용한 하이드로겐 ship이고요. PEM-FC를 사용하고, 옆에 노르웨이의 MF 하이드라, 아까 노르웨이에서 소개했죠. 프래그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스위스 프론티어 선박, 그 다음에 미국의 워터고 라운드, 다 수소의 펜 방식 혹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실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2 포트는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이거 저희 대학에서 실증선을 지금 건조할 예정인데 2026년까지 건조할 그 선박인데, LNG 계질에서 PEM-FC를 쓰고 CO2 캡처 스토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이는 것은 데일리 BOR 0.3% 정도는 C타입 탱크이고, 제원은 대략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슐레이션을 폴리우레탄 폼을 써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폴리우레탄 폼을 쓴 LNG에 대해서 이런 그 레이턴트 히트나 세츄레이티드 템퍼리처 BOR 0.309 정도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인슐레이션이 약 한 3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액화수소에 그대로 적용해서 유사하게 맞춰 보면은 3.3m 정도, 약 한 11배 정도의 두꺼운 그 인슐레이션 두께가, 이건 이제 프랙티컬 하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는 액화수소에서 인슐레이션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뭐 이런 그 기초적인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사에서 이제 우주항공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액화수소를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버큐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큐움을 로우 버큐움, 미드 버큐움, 그다음에 하이 버큐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면은 제일 좌측의 그 로우 버큐움의 경우에는 버큐움 프레셔가 1000ml 정도입니다. 진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바가 한 760토르 정도 되거든요. 1바가. 그 다음에 달의 무중력 상태의 완벽한 진공이 1mT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진공 청소기가 한 650 정도 되는 그 토르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000mT는 1토르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저것도 상당히 그 로우 바큐움이라 해서 상당히 강한 바큐움이지만 저렇게 설치를 하고 저기에 아우터 헐하고 인너 헐 사이에 이제 스프레이드 폼 인슐레이션과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을 설치하면은 컨덕티비티가 한 10mW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고, 이런 정도는 대형 탱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뭐 할만하다. 그다음 미드는 버큐움 프레셔가 0.1에서 한 1000mT 정도이고, 컨덕티비티는 전도율은 한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리고 들어간 충진재는 보시다시피 그라스 버블이나 에어로겔 매트 등을 필러로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그 컨덕티비티나 그 레디언트 히트를 실딩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단열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 마지막 하이 버큐움 시스템은 0.1mT이고 효과는 0.1 정도로 줄어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스트 서멀 인슐레이션 퍼포먼스를 통해서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이거는 소형 스토리지 탱크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와사키, 이것도 뭐 소개가 된 베이지만은 160K 액화수소 캐리어 지금 뭐 연구 진행되고 있는 선박의 재원이고요. 뭐 이 내용은
그 LNG하고 사실은 그 흐름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낮은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의 문제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 핸들링 시스템, 그 다음에 BOG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도 두 개 다, 하나는 저쪽에는 일본의 아까 스위소 그 프론티어 선박에 들어간 1250루베짜리 C타입 탱크인데, 저 경우에 C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스틸로 써져 있고, 여기 글이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복사 그 실드가 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새들류는 그라스 파이버드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적용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노르웨이의 IT 테크놀로지가 DMV의 AIP까지 받은 멤브레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CCS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 스틸 쓰고 멤브레인 타입이고, 목표는 제로 보일 오프를 목표로 하고, 더블쉘 버큐um 인슐레이션 되어 있고요. 헬륨으로 서큘레이션 쿨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하거나 뭐 실증선이 건조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카고 핸들링 시스템도 뭐 저 좌측에 있는 테이블 보시면은, 저거는 뭐 LNG가 드라잉하고 히팅하고 해서 에어레이션 하는 과정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들은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고 다른 이야기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저런 핸들링 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핸들링 시스템에 들어가는 제약화 시스템은 최소한 H2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제약화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DMV에서 보여줬던 폭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전에 필요한 이머전시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로우 템퍼리처에 대한 로딩 오퍼레이션 하는 그러한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이 또 개발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고 히터, 컴플레서, 그 다음에 버큐um 인슐레이션 파이프들도 전부 다 버큐um 인슐레이션해서 이중관을 사용해서 더블 파이프를 사용해 가지고 인슐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가스 컨버전 유닛 등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G 핸들링은 기본적으로 LNG와 유사하게 재액화를 해야 되는데, LNG의 경우는 니트로겐으로 하지만은, 질소로 하지만은, 우리 액화수소의 경우에는 헬륨으로 하게 될 거다는 쿨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의 에너지 컨섬션을 최소화하는 연구, 뭐 이런 개발하는 것이 또 핵심이 될 거로 보이고, 또 여기 나온 보일오프 가스는 퓨어를 유틸라이즈, 다시 이제 엔진으로 엔진 그 용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돼야 되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한국의 그 이코노미 플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하이드로겐 로드맵은 대량 액화수소, 뭐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소의 그 산업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리퓨얼링하는 스테이션들을 확충해서 하이드로겐 서프라이 체인을 스케일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플랜트나 스토리지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코스트 다운, 한국 입장에서 보면 포린 컨트리에 프로덕션 플랜트를 두어가지고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해서 대량으로 트랜스포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뭐 그런 계획.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하이드로겐 시티, 퓨얼셀 플랜트들이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맞추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이드로겐 이 체인을 보면은 뭐 LNG의 경우에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에서 LNG 스토리지를 하고 저기서 CH4가 나오면은 저기서 수소를 프로덕션해서 리포밍을 해서 거기에 하이드로겐 스토리지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이드로겐 10이 액화 수소를 가져오면은 하이드로겐 스토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지 되면은 저 하이드로겐이 이쪽에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벙커링하고 퓨얼셀, 포트, 시티로 공급이 돼서 수소가 수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 나오는 플라스틱류들이나 그 다음에 각종 가스 플랜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스피케이션 되는 에너지를 다시 리폼해서 프로덕션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스토리지를 하고 거기서 나온 CO2는 캡처해가지고 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저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거의 확장형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 베이스의 경우에는 해상의 풍력, 저기는 뭐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지만 해상에 또 설치되는 어떤 풍력들, 육상, 그다음에 조력 이런 거를 이용해서 수전에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스토리지하고 그다음에 선박 혹은 선박의 퓨얼로 쓰거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산업계의 하이드로겐 에너지 밸류 체인을 보면은 프로덕션,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핵심 기술과 이것을 스케일업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이 내용은 앞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하기 위한 규정이나 검증, 친환경적인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연구돼야 하고요. 저희 대학에서 이런 수소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 선박 포럼을 11월 달에 또 한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산업계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소 선박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기회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